값을 여기서 이제 줄일게요. 어떻게 좀 늘려놓을게요. 듀레이션 값을 20초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4K 영상 있죠. 자, 4K 영상을 넣어주시는데 4K 영상을 넣으면은 이제 얘가 화면에서 이제 꽉 찰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4K MP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 한번 넣어보세요. 자, 컨트롤 슬러시 넣어서 이제 넣어보면은 화면이 너무 크잖아요, 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요걸 해주시면 돼. 뭐냐면은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있죠? 이쪽 가고 Fit to 컴프를 눌러주면은 얘가 화면이 여기에 맞게끔 꽉 차게 돼요. 자, 그래서 Fit to 컴프까지 해놓은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모션 그래픽 폴더 들어가서 얘는 이제 뭐라고 저장을 하냐면은 자, 23번 있죠. 23번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얘는 그 시네마 4D도 활용하지만 프리셋에서 뭔가 써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23번은 시네마 4D하고 프리셋이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뭐를 얹으냐면은 지금 영상 자체를 다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4K 할 때는 반드시 또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풀이라고 써 있는 이 해상도 영역 있죠. 이쪽 영역은 무조건 얘를 오토나 이런 걸로 설정을 시켜놔요. 이쪽은 무조건 이 풀이라고 써 있는데 자, 오토로 설정을 시켜놔야지. 자, 오토 설정 시키면 어떻게 돼요? 해상도 쿼터로 자동으로 지가 잡죠. 얘가 이제 해상도가 범상치 않음을 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여기에 이제 콧문 cc.mp4라고 있어요. 콧문 cc.mp4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얘를 이제 또 내려주세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내려놓으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화면이 4K 상태로서 맞춰놨기 때문에 얘가 좀 너무 많이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정렬을 시켜 놓고요. 한 3배수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자, 이 콧문을 밑에다 내려놓고 S를 눌러서 스케일 값을 자, 33% 정도 만들어줘요. 33% 정도 만들어주면은 너무 작구나. 한 50 정도? 네, 한 50 정도로 할게요. 50 정도로 해갖고 기준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세요. 왼쪽에다가. 자, 왼쪽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콧문 같은 경우는 얘가 몇 초가 나오냐면은 1분 7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저희 16초 정도로 줄여버리죠. 자, 콧문 있죠. 콧문 선택하시고 얘를 타임에서 타임 스트레치로 자, 몇을 주냐면은 16초 정도 만들게요. 16초 정도. 자, 16점 해서 이제 16초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좀 속도가 이거보다는 빨라질 거예요. 이 영상에 맞춤을 하려고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가 지금 딱 누가 봐도 합성을 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블렌드 모드 있죠. 블렌드 모드를 선택을 시켜가지고요. 자, 노멀이라고 써있는 데 있지. 거기서 얘를 뭘로 바꾸냐면 라이튼으로 바꿔줘. 블렌드 모드. 라이튼으로 바꿔주면은 감쪽같이 되죠.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란기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뭐를 쓰냐면은 이펙트의 컬러 코렉션 있죠. 컬러 코렉션 들어가서 틴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 콧문에다가 넣어줘요. 이펙트의 컬러 코렉션에 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를 여기다 넣어줘요.
자, 넣으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맵 블랙 2는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여기 밑에 맵 화이트 2 있죠. 자, 이쪽 있는 데를 노란 색깔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달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형태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 잠깐 실행시켜 보면은 요렇게 나오죠. 얘가 천천히 이제 달 올라가는 느낌 있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제목이 UFO냐면 그 저녁에 심심해서 산책을 올라갔는데 뭔가 그 날아가는 물체가 보여서 얘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했더니 얘가 전파 방해를 일으키면서 사라진다는 그 장면 있죠. 그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UFO는 시네마 4D 있죠. 시네마 4D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 4D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이제 불러오는 형태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능력 단위라고 되어 있는 거 시험 보는 거 남아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가 지금 한 6, 7개인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포트폴리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안에 그 3D가 들어가 있어요. 3D 그래픽이라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제가 수업하는 거는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다음 주까지로 얘기를 했는데 좀 상황해 봐서 이 수업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네마 4D도 제가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네마 4D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좀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고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제가 좀 다뤄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그 뭐지? 지금 그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조금 구하던가 아니면은 나오시던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대면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학원에 시네마 4D가 깔려 있어요. 19 버전이. 그러니까 그걸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시네마 4D가 버전이 지금 22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2 버전하고 19 버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22 버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19 버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고 왜 이런 거 할 때 저장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작업하다가 날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장을 자주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져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프로젝트 있죠. 자, 프로젝트 있는데 가시면은 네, 빨리빨리 안 움직이죠. 보면은 여기에 source.c4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source.c4d. 자, 걔를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내려요. 내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장면이. 자, 이렇게 따다닥 뭔가 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상태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UFO를 시네마 4D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화면이 딱 누가 봐도 이거 뭐 갖다 놓은 짝퉁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그 시네웨어 바이 맥슨이라고 나오잖아. 얘가 나오는 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를 가보시면요. 여기 렌더 세팅, 렌더러,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 렌더러라고 되어 있는 게 키값인데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뭘로 바꾸냐면은 이걸로 바꿔줘요. 스탠다드 파이널 이죠. 스탠다드 파이널로 바꿔주면 이 줄이 없어져. 줄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예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시네마 4D를 이제 열어보잖아. 열어보면은 이제 잠깐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시네마 4D 열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기에 말하자면 비행 접시 있지. 비행 접시 저거를 만들어 놓고 또 오랜만에 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자, 이렇게 이제 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행 접시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 접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 있지. 이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 보이는 거야. 이 선들 보이는 거를 없애주는 게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거예요. 스탠다드 파이널. 만약에 소프트웨어라고 해놓으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네마 4D 파일을 불렀을 때는 무조건 얘를 다 완성된 거는 그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스탠다드 파이널 있죠. 이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날아가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날아가는 게 처음부터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시점 정도 지났을 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있지. 자, 이쪽 끝 부분에다가 얘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있지.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가 지금 16초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시키고 타임에서 타임 스트레치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뉴 듀레이션 있죠. 이렇게 해놓고 16점에서 16초로 만들어줘요. 자,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 컨트롤 K 눌러가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16초 정도로 이제 듀레이션을 맞춰줘요. 자, 듀레이션 값을 16점에서 16초로 맞춰요. 자, 맞춰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이 시점쯤에서 UFO가 지나가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만들어 놓고요. 자, 일단 시네마 4D는 여기에 이제 한번 담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뭐를 쓰냐면은 이제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에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 그 이펙트를 합쳐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펙트를 합쳐 놓은 걸 가지는 게 이건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백그라운드하고 달하고 시네마 4D 있죠? 얘네 세 개 선택하고 자, 프리컴포즈를 눌러서 얘를 그 하나로 만들어줘요. 뭐로 만드냐면은 그냥 프리컴포즈 이름을 UFO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UFO로 만들어 놓으면 얘 이제 어떻게 돼요? 얘 상태가 이제 그 하나의 상태가 되죠. 자, 이걸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일이 이렇게 하나로 됐을 때 있죠. 렌더링 하기도 편해요. 에펙은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UFO가 날아갈 때 그 전파 방해하는 거 있죠. 전파 방해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프랙탈 노이즈 만들어서 얘가 그 글리치 효과 나게끔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방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방법 있지. 그 프리셋으로 돼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하든 아니면 이 프리셋을 하든지 간에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산책을 갔을 때 UFO를 발견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자, 잃어버리네. 잠깐만요. 자, 6초 이후에요. 그래서 딱 6초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얘가 UFO가 지나가니까 한 7초쯤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초까지 사이를 이제 한다고 감안을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UFO 있죠. 이쪽에서
컨트롤 알트 Y 눌러가지고 자 7초 있죠. 7초 있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7점 누르고 알트 대괄호 왼쪽 눌러서 앞에 부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촬영을 하려고 할 때 얘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전파 방해가 생겨.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9초 있죠. 9초로 가갖고 얘를 그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알트 대괄호 오른쪽 눌러서 얘를 잘라줘요. 그래서 한 2초 정도의 그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있죠. 이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리치 효과를 주는 건데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UFO 있죠. 자 UFO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컨트롤 Y 눌러 갖고 솔리드 있죠. 솔리드를 만드시는데 이제 여기다가 그 솔리드 이름을 이제 프랙탈 노이즈라고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솔리드는 제가 이펙트 중에 몇 가지 빼놓고는 색상 값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냐면은 이펙트에서 노이즈 앤드 그레인 있죠. 이쪽 들어가서 프랙탈 노이즈 있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콘트라스트라고 돼 있는 거를 한 200 정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얘가 막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밑에 에볼루션 있죠. 자 에볼루션 있는 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시작하는 부분 있지. 시작하는 부분에서 에볼루션을 키프레임을 찍어줘요. 이쪽에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있죠. 이쪽에서 얘를 에볼루션을 키프레임을 찍어줘. 이렇게 얘 있죠. 얘를 찍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있죠. 16초. 자 거기다가 엔드키 눌러가지고 얘가 16초잖아. 그러니까는 초당 한 바퀴씩 돌게끔 어떻게 하시냐면은 회전을 16을 만들어줘요. 지금 16초죠. 그러니까 1초당 360도 한 번씩 회전하게끔 해주는 게 이 16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16번을 해준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프랙탈 노이즈는 지금 만든 거에서 얘를 빌렸을 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프랙탈 노이즈 눈 가려 놓고요. 여기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이펙트에서 디스토트 있죠. 디스토트에서 이제 어디 선택하냐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게 기존에 그 저희가 이제 하던 방법인데 글리치 생기게 해주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냐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여기를 프랙탈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요.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바웃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이펙트 앤드 마스크라고 설정을 시켜줘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밑에 맥스 호리즌탈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한 20 정도로 선택을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잖아요. 얘를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고
그 밑에 거 선택하고 이펙트 앤드 마스크 잡고 그 다음에 맥스 호리즌탈 있죠. 여기를 한 20 정도 주면은 얘가 그 밑에 만들었던 프랙탈 노이즈 있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얘가. 근데 다 좋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찌그러져서 나와버리잖아요. 맞죠? 얘 상태가. 그렇죠. 찌그러져서 나와버리니까 보기가 싫어 얘가.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잠깐 그 프랙탈 노이즈 있죠. 프랙탈 노이즈 화면 키워요. 블랙아웃 시켰던 거를 다시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그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직각 형태로 바꾸면 돼. 얘를 결국은 직각 형태로 바꾸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얘를 직각 형태로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노이즈 타입 있죠. 노이즈 타입을 블락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단 여기를 바꾸는 거야. 노이즈 타입에서 블락으로 이제 얘를 바꿔 놓고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 열어가지고 유니폼 스케일링 해제하신 다음에, 트랜스폼 열어서 유니폼 스케일링 해제해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 위드하고 스케일 하이 나오죠. 얘가 맥스가 600, 600으로 나오는데, 자 스케일 위드를 몇을 주냐면 만을 주세요. 얘를 만을 줘.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직각으로 나왔죠. 직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시 눈을 꺼보면 직선 형태로 얘가 이렇게 되게끔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언밸런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가서 다시 이제 뭐를 만지냐면은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죠. 얘는 한 2 정도로 만들어 놓고 맥스 호리진탈 디스플레이스는 한 10 정도로 만들어 줘요. 그러면 얘가 좀 낫지. 그렇게 되면 찌직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뭔가 부족해.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만들고, 그 만들지 말고 이제 써야 될 거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서 일단은 이 프랙탈 노이즈 있죠. 얘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눈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있지. 얘도 삭제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중에 봐야 되니까 여기 FX라고 돼 있는 데 있죠. FX라고 돼 있는 데를 눌러버리잖아. 그럼 얘가 이펙트가 안 들어간 게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이쪽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여기 있지. 이쪽을 체크를 해제하면은 안 들어간 게 되는 거야. 삭제 안 해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포토샵에선 그게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에펙은 그 이펙트 표시된 거 있죠. 그거를 꺼버리면은 오프가 돼요. 얘는. 그러니까 오프를 시켜놓으면은 지금 우리 아까 프랙탈 노이즈 주기 전에 초기 상태 있죠. 걔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 있죠. 자 이펙트 앤 프리셋 있는 대로 이제 간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 있지. 요거 클릭하면은 거기에다가 뭐를 검색하냐면은 배드 팁이라고 검색해봐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나쁜 팁인데, 배드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검색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의 스페셜 이펙트에 배드 팁이 1, 2, 3가 있죠. 그 1은 와프고 배드 팁이 2는 월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 팁이 3는 위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배드 팁이 3를 선택해갖고 여기다 갖고 와요. 배드 TV 3 선택해갖고 여기 어저스먼 레이어에다가 넣어줘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열으려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화면이.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웨이브 와프라는 것과 컬러 바란스, 노이즈, 베니션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딱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산책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UFO가 보여서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죠. 뭐냐면 얘가 전파 방해를 일으키면서 유유히 사라지더라. 이 장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타일 차이인데 아까처럼 그냥 그 프랙탈 노이즈 쓰고 싶으면 쓰셔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느낌이 좋다고 하면은 배드 TV 있죠. 배드 TV를 써주시면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셨던 거는 이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시네아 4D 있잖아요. 시네아 4D를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또 프리셋을 활용을 해서 이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 편집에서 최고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캐스팅하고 촬영이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 쪽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모션 그래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캐스팅에서 자유롭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좋아.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션 그래픽은 표현이 이상하게 되면은 아주 쓸데없는 게 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실 때 두 개를 합치면 좋아요. 뭐냐면은 촬영물하고 모션 그래픽하고 좀 합쳐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요. 얘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잠깐 동안 이거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 배드 TV 이런 것들 다 적용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랙탈 노이즈 만든 거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봐주세요.